자, 김정은 얘기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선물을 했는데 기관총을 했다? 역시 군대에 한 것 같은데요. 자, 김정문 교수님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자, 사진 하나 공개해드리고 싶은데, 글쎄요, 총을 만지는 것, 이건 어떻습니까? 저런 장면은 흔히 보는 겁니까? 저건 뭐 김정일 시대에 가끔 있던 장면인데, 저 총은 이제 일반 실제로 쓸 수 있는 총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전시용 총이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네. 수금속으로 만들어서 번쩍번쩍하게 만들어 놓은 총이기 때문에 총을 주고 네. 또 이제 저거와 함께 쌍안경을 주고 또 이번엔 기관총을 줬어요. 김정일 시대에는 기관총 네. 준 적은 없습니다. 자동 소총하고 쌍안경을 줬는데 김정은 시대에 와서는 이제 기관총도 더 준 게 특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 사진이 있는데 저희가 확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김정일이 좀 덩치가 크게 나와 있고, 그 다음에 확대를 보면은 이 사람은 쌍안경을 들고 있고 뒷사람 두 사람은 총을 네. 아마 선물 받은 건가 보죠? 하나는 소총, 하나는 기관총이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듣고 기념 사진을 찍었는데 의미가 있겠죠. 쌍안경과 소총. 그러니까 쌍안경을 가지고는 적들이 북한을 침공하는지를 잘 살피라, 경계를 달하는 의미고, 총을 주는 것은 적이 쳐들어오면 반드시 멸적을 하라, 적을 전부 다 전멸시키라 라는 의미에서 총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 장면이죠. 철저한 감시를 해라. 멸적의 의지를 다져라. 그런데 이렇게 총을 만지는 것, 이거는 뭐 글쎄요, 국가의 지도자인데 총을 건드린다는 것은 북한적 분위기에서 뭐 낯설게 여겨지지는 않나 보죠. 그렇죠. 김정은이가 네. 고아들 앞에서 직접 사격을 한다든가 하는 그런 것도 많이 연출하고, 또 자기가 이제 전투기도 이제 타보고 그다음에 잠수함을 타고 하는 그런 것을 많이 연출하기 때문에 저렇게 총기를 만지거나 하는 것은 이상한 장면이 아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외국 지도자들 보면은 어떤 사람에 따라 총을 만지는 모습을 대중에 드러내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이거 어떻습니까? 우리나라 대통령이 총을 들고 있는 것, 사격하는 것, 군부대 갔을 때는 예외적으로 할 수 있겠습니다만 평상시에 들고 있는 것 이렇게 보여준다. 제가 총 들고 있는 기억 외국 지도자는 사담 후세인이 총을 자주 들고 있더라고요. 그만큼 사담 후세인이 어떤 독재자니까 국가를 갖다 장악하는데 군대를 가장 중요시한다. 우리 북한 말로 하면 성군 정치겠죠. 자, 지금 모든 사담 후세인 중절모를 쓰고 있는데 총을 발사하기도 하나 보죠. 한 손으로 아주 힘이 좋더라고요. 한 손으로 발사하더라고 보니까요. 그래서 북한도 역시 마찬가지로 북한의 여러 가지 제도 중에 김정은이가 가장 신뢰하는 건 역시 군대다. 군대를 통해서 자기의 권력이 유지된다. 그리고 공산주의 어떤 여기 중요한 이론 있지 않습니까? 모든 권력은 총구에서 나온다. 네. 그러니까 김정은도 자기가 그런 생각을 했는지는 모르지만은 네. 김정일이나 김일성의 어떤 그런 걸 이어받았다면은 역시 북한 권력은 총구에서 나온다는 상징적 의미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우리 대통령들도 이렇게 총을 들고 이건 사격장 내에서 이제 훈련하고 있는 것 이런 걸 해보는 것입니다만 글쎄 분위기가 좀 느낌이 다르군요. 네, 총구 얘기가 나와서 이제 얘기를 하자 그러면 권력은 총구에서 나온다는 얘기는 모택동 얘기고, 네. 그다음에 이제 김일성이는 권력은 총대에서 나온다 그랬고, 총대에서 나온다 그랬고요. 김정일이는 총창에서 나온다 그랬습니다. 총 어디요? 총창, 총검. 총창에서. 네, 총검. 네, 총검에서 나온다 그랬고. 네. 그다음에 이제 김정은이 뭘 할지 앞으로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 총구에서 나온다, 총대에서 나온다, 총창에서 나온다. 결국 메시지는 다 같을 것 같습니다만 표현이 조금씩 달랐습니다. 자, 또 하나 사진 하나 보여드리면 이렇게까지 하나 싶으실 것 같은데요. 서울에서 진행됐던 지난해 말 하반부에 촛불 시위와 관련해서 북한이 사진 하나 공개했습니다. 영상과 함께 좀 보여드렸으면 좋겠는데요. 자, 이 내용을 보면 촛불 시위 광화문 광장이었잖아요. 네, 근데 여기 뭐가 다른 거죠? 네, 광화문 광장에서 이렇게 촛불 시위하는 것을 조선중앙TV가 18일 날 보도를 했습니다. 민심은 청와대 악녀에게 준엄한 징벌을 안기고야 말 것이다. 이런 제목으로 했는데 여기에 일부 영상이 일부 화면들이 모자이크 처리가 됩니다. 지금 사진을 보면 양쪽 끝에 있는 건물들과 화려한 조명들, 네온사인은 전부 다 뿌옇게 처리했군요. 예, 맞습니다. 우리 교보 빌딩 하면 좀 큰 건물이지요. 여기도 그렇고 세종대왕 동상, 또 충무공, 이순신 동상 이런 것들이 뿌옇게 모자이크 처리가 됐습니다. 실제로 북한 TV에서는 촛불 집회 보도한 장면이 간간히 나왔었거든요.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 먼저 보고 모자이크 처리한 한국 광화문 거리에 대한 의미를 좀 짚어보겠습니다. 남조선 전 지역에서 64만 5천여 명의 각계층 군중들이 참가했습니다. 이날의 투쟁은
세월호 참사 천일을 앞두고 벌어지는 데 맞게 박근혜는 내려오고 세월호는 올라오라는 이런 주제로 진행됐다고 하지 않습니까? 서울의 광화문 광장에서는 세월호의 백고동 소리가 울리는 속에 박근혜는 반드시 처벌을 받아야 한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예. 자, 그런데 이제 모자이크 처리한 한국의 건물들, 북한에도 평양에는 이제 높은 건물들이 많이 있잖아요. 네. 아마 불빛 때문에 그랬을까요? 그럴 가능성이 크겠습니다. 불빛하고, 그 다음에 이제, 불빛만 있는 것이 아니고, 네. 그 건물 자체가 네. 북한 건물보다는 상당히 화려하고, 네. 아주 건축이 잘 돼 있죠. 그러니까 네. 그것을 북한 주민한테 그대로 방영했다가는 남조선이 정말 잘 살고, 네. 이렇게 번화하다라는 것을 이제 스스로 자인하는 것이기 때문에, 모자이크를 해서 북한 주민들이 정확히 볼 수 없게 이렇게 네. 만들었습니다. 이제 화면의 오른쪽은 실제로 저희가 촬영한 채널 A의 영상이고요. 왼쪽이 바로 북한의 조선중앙TV가 방영한 광화문 인근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뿌옇게 처리한 것 눈에 좀 띄네요. 자, 역시 전기 생산 이런 것과 관련된 메시지 때문에 행여나해서 뭐 처리한 것으로 보입니다만 글쎄요,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군요.